안녕하십니까. 부산 명문초등학교 진흥형 과학실 담당자 김종훈입니다. 먼저 저희 학교 중축공사로 인해 현장에서 공개 수업을 통해 선생님들을 만나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 콘텐츠로 만나 뵙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명문초등학교는 2023년도 교육부 지정 진흥형 과학실을 구축 운영하면서 당해년도 전국 최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구축 과정, 3년간 진행되었던 진흥형 과학실 활용 대표 수업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최신 진흥형 과학실의 동향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또는 bit.li/진흥형 과학실이라고 웹사이트 주소를 치시면 진흥형 과학실 구축 사례, 각종 자료나 교육 사례 등등을 패들렛으로 구조화시켜 놓았습니다. 패들렛에 질문하는 란도 있으니까 선생님도 혹시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거기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최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2023년도에 개교를 한 학교입니다. 진흥형 과학실을 구축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점이 그 학교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컨셉을 정하는 것입니다. 학교마다 여러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진흥형 과학실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브랜딩이 되어 있어야지만 그에 따른 인프라, 기자재, 교육 내용이 뒤따라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디지털 기반의 프로젝트 학습, 품따 교육과정을 특색 교육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진흥형 과학실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 과학실이 두 실이 있었는데 과학실 1을 진흥형 과학실로 새로 구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자료나 사례들을 보고 이 빈 공간을 어떻게 채워 나가야 될지 고민이 많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기도 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제 욕심을 조금씩 덜어내면서 하나씩 완성해 갔습니다. 새로 개교하는 학교다 보니까 바로 첫 시작은 이런 모습과 같았습니다. 창가에 보이는 수전 배관을 막고 싱크대 설치를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축된 모습입니다. 전면에는 전자칠판과 칠판장을 통해서 수납 공간을 많이 확보를 했고요. 가변형 책상 같은 경우 삼각형 형태의 가변형 책상을 두었고 이 책상 또한 일반 과학 실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라미라스 상판 처리를 했습니다. 의자 같은 경우 앞에는 바퀴가 달려있고 뒤에는 고정되어 있고 등받이는 메쉬 형태로 통풍이 잘 되는 형태를 선택했습니다. 벽면에는 이 파스텔 톤의 글라스 보드를 통해서 아이들이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경우 마음껏 적으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했고 타공판 위에 43인치 디스플레이를 거치했습니다. 창가 쪽 공간에는 낮은 수납장을 일렬로 배치해서 수납 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수납장 윗공간에서는 아이들의 작업대 겸 아이들의 최종 산출물을 전시하는 전시대로도 같이 사용했습니다. 진흥형 과실 바로 옆에 있는 컴퓨터실 뒤편입니다. 컴퓨터실 뒤편에 창작 공간을 두었고 가장 왼쪽부터 크리에이터 박스, 가운데 아이디어 박스, 가장 오른쪽에 메이킹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크리에이터 박스는 아이들이 방송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실이고 아이디어 박스는 아이들이 아이디어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메이킹 박스에는 3D 프린터가 설치되어 있어 상상한 것을 바로 현실 세계로 구현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학교 진흥형 과학실 과학꿈터의 앞 복도 공간입니다. 여기에도 타공판과 43인치 디스플레이를 설치를 했는데 일반 모니터가 아니고 사이니지라고 해서 제가 원하는 컨텐츠를 조작을 해서 항시 틀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원격으로도 조정이 가능하고 아이들의 프로젝트 산출물, 발표, 영상 등을 항시 상영하여 일반화 및 공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창의융합형 진흥형 과학실을 구축을 했고 각종 디지털 기반의 기기들과 로봇 교구 등을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최신 동향을 살펴보니 요즘에는 어떤 센서 값에 따른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시각화하고 예측하는 그런 수업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신 동향을 살펴보면 피지털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피지컬과 디지털의 합성어고요. 모든 사물과 데이터를 초연결시켜서 이걸
분석을 하는 탐구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능형 과학실 온 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교사들이 꼽은 핵심 역량 첫 번째가 바로 데이터 리터러시의 중요성입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를 읽고 해석하는 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센싱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실 초등에서 가장 많이 쓸 수 있고 진입 장벽이 그나마 낮은 것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비트입니다. 마이크로비트 보드는 2만원대 초반이라서 가성비가 좋고요. 대신에 여기에 각종 센서류들을 같이 구비를 해서 키트처럼 이렇게 구비를 하려면 10만원 안팎의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마이크로비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내면 PC랑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도 되지만 마이크로비트 자체로 데이터 로고가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고 PC에 연결하면 바로 그 수집된 데이터를 바로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수집, 연결하고 바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워크플로우를 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비트 외에도 코드 위즈, 그리고 코드 위즈 외에도 그 외 기타 여러가지 보드 센서류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과학실 온 학습 자료실에 가면 각종 그 지능형 과학실 온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교구와 교구의 사용 방법 매뉴얼이 영상으로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제시드렸던 그 패들렛에도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까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드류나 센서류는 각 학교 급이나 학교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가 어찌 보면 확장성 측면에서는 가장 좋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 이후에 사용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여기 제시된 것 외에도 다양한 보드류가 있으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센서류들도 이제 종류가 다양합니다. 사실 가장 좋은 센서류로 판별되는 것이 NBL 센서인데, 보시다시피 가격대가 최대 80만원대까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분석을 하셔서 진짜 필요한 센서가 무엇인가, 가스 센서, 온도 센서, 습도 센서, pH 센서, 여러가지 센서류 중에서 각각의 장, 단점, 가격대 등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능형 과학실 활용 수업을 하다 보면 지능형 과학실 온 플랫폼이 한 2년여 전만 해도 콘텐츠도 많이 없고 실제 사용하기에 조금 번거롭거나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최근에 내용 보강도 됐을 뿐만 아니라 어렵지 않게 누구나 매뉴얼을 보고 바로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패들렛의 링크 또는 지능형 과학실 온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실감형 콘텐츠, 교육용 자료, 교육 정책 등등 아주 쓸만한 자료와 매뉴얼들이 잘 구조화되어 있으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프로그램을 따로 깔지 않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데이터나 내용들을 바로 실시간으로 업로딩 된다고 합니다. 크롬북, 태블릿, 노트북 어떤 스마트 기기든지 사용 가능하고 어떤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도 즉시 연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공공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탐구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아이들이 데이터를 생성해서 그 공공 데이터의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운동장의 미세먼지는 국가 측정소와 얼마나 다를까, 평균치와 얼마나 다를까, 그럼 만약에 평균치보다 높다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탐구를 진행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각화 및 AI를 통한 예측도 가능한데요. 여기 태블루나 루커 스튜디오 등등 활용을 하시면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의 예시일 뿐이니까 이 외에도 다양한 데이터 시각화 도구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단순하게는 초등에서는 캔바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카이스트 연구진이 개발한 EGDeep이라는 AI 예측 모델은 아마 이제 중고등 심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센서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을 진행하고 AI 모델링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을 제가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 수업으로 시각화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 센싱 과정입니다. 마이크로비트, 코드 위즈, 아두이노 등등 보드 기반 보드류와 센서류들을 결합을 해서 데이터를 먼저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지능형 과학실 온에 그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업로드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엔트리나 스크래치 기반으로 코딩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요즘에는 이런 블록형 코드에도 바이브 코딩이라고 해서 자연어로 예를 들어서 어떤 센서 값이 얼마 이상이면 어떻게 하는 코드를 짜줘 하면 블록들이 저절로 따다닥 구성이 되도록 하는 바이브 코딩 기반의 코딩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비교, 분석, 그리고 시각화, 예측, 심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 기반의 탐구 수업 그리고 프로젝트 및 문제 해결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학교에서 진행된 지능형 과학실 활용 대표 수업을 간단하게 사례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6학년 학생들과 함께 태양의 고도와 방위를 고려한 친환경 집 디자인하기 구해줘 홈즈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태양의 고도와 방위를 고려한 집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과학 교과 하나만으로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총 10차시 분량의 여러 교과와 융합을 해서 재구성하여 프로젝트를 구성했습니다. 먼저 담임 주간 시간 등을 통해서 아이들과 기초 디지털 소양을 길렀습니다. 특히 저희 반 학생들 같은 경우 상상하는 것을 바로 시각화할 수 있는 3D 모델링을 같이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 후에 지구촌 환경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찾는 활동에서 친환경 집 디자인하기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아보았고, 모둠별로 태양의 고도와 방위를 고려하여 집을 디자인하는 방안을 구상을 하고요. 친환경 에너지 사용 요소를 추가해서 친환경 집 디자인 및 기능을 구상했습니다. 지능형 과학실, 컴퓨터실, 그리고 교실 어디서든 바로 스마트 기기 하나로 아이들이 상상하는 것을 시각화할 수 있었습니다. 팅커캐드 3D 모델링으로 조형 원리와 어울림을 고려해서 구조물을 만들었고, 이것은 역시나 클라우드 기반이고 링크 하나로 모두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같이 만들고 수정 보완한 끝에 최종적으로 3D 프린터로 출력을 했습니다. 보통 흰색 재료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채색을 통해서 미술 교과랑 융합을 할 수 있도록 흰색 재료를 통해서 출력을 많이 합니다. 출력 실패도 당연히 중간중간에 있고 그 실패를 계속 수정 보완해서 고쳐 나갔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출력된 것들을 채색을 하고 꾸며서 하나의 집으로 이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태양의 고도를 고려한 집 디자인하기 때문에 남향에는 창문의 크기가 더 크다든지 그 실별로 향별로 배치를 어떻게 다르게 한다든지 이런 게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 지붕의 처마의 길이, 각도 등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성취 기준과 학습 목표 없이 그냥 집을 만들다 보면 아이들이 그냥 예쁜 집 만들기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의해서 수업을 진행해야겠습니다. 이 팀의 작품이 가장 좀 주목을 끌었는데요. 이 팀 같은 경우는 남쪽 창을 더 크게 낸다든지 태양광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장치보다는 집 자체 안에 카미봇이라는 로봇을 설치를 해서 집이 방향에 맞게 전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화시켰습니다. 태양전지와 또 마이크로비트 센싱을 통해서 스마트 하우스까지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23년도에 공개 수업을 진행했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산출물을 발표할 수 있는 부스 형태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과학실에서 이렇게 현수막도 걸고 진행을 했고, 이것은 실제 수업이 진행되기 전에 리허설 장면입니다. 그래서 팀별로 리허설을 해보면서 계속 수정 보완을 해 나갔습니다. 실제로 공개 수업 장면입니다. 이때 학부모 공개 수업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고민하고 만든 것들을 자신감 있게 발표를 하고 질의응답에도 당황하지 않고 아이들이 잘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방명록인데요. 그때 많은 선생님들,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용기를 북돋워주는 좋은 말들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학부모 공개 수업도 겸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같이 남겨주셨던 피드백입니다. 사실 이 10차시는 예상된 차시는 아니었는데 아이들이 공개 수업을 통해서 많은 자신감도 얻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께 공유를 해보자 해서 아이들 작품을 영상 콘텐츠로 만들어서 영상으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 제작을 위한 스토리보드 작성 장면이고요. 최종적으로 영상 촬영도 하고요. 촬영된 영상을 기반으로 다 같이 편집 작업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크리에이터 박스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녹음도 진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영상이고, 이것을 다시 저희 학교 진흥과학실을 360도 카메라로 찍은 것을 토대로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어서 아이들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 모든 교육 자료, 예시 자료는 아까 그 패들렛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은 작년에 5학년 학생들과 진행했던 친환경 스마트 패시브 하우스 박람회라고 해서 단열 하우스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아쉽게도 작년 같은 경우 저희 학교에 교실이 모자라서 진희영 과학실도 일반 교실로 사용이 됐었기 때문에 저희 교실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이것 또한 최종 산출물들을 부서별로 이렇게 순환해 나가는 부스 형태로 발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부스를 돌아다니며 기념 스탬프를 찍으면 기념품을 받도록 했고, 이것은 방명록의 모습입니다. 첫 차시 때는 아이들과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내가 살고 싶은 친환경 단열 하우스의 모습을 시각화했고, 이것을 포토 프린터로 뽑아서 포토카드 형태로 나중에 기념품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3D 프린터로 만든 단열 하우스인데요. 여기서는 3D 프린터 재료 중에 온도 변화 필라멘트라는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온도가 뜨겁고 차갑고에 따라서 필라멘트 색깔이 변하는 재료입니다. 어찌 보면 이 단열 하우스에서 그 단열 효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햄스터 로봇이 있습니다. 다른 보드류나 센싱을 하진 않았지만 이런 완제품 로봇 중에서도 센서류가 많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햄스터 로봇 같은 경우는 온도 센서가 있었고, 이 온도 센서는 단열 하우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센서라고 생각을 해서 온도 값에 따른 조건 구문을 반드시 하나씩 포함시켜서 코딩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미션을 제공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손난로를 통해서 뜨거운 열이 닿아서 집의 색깔이 변하는 걸 시각화할 수도 있고요. 아이들은 부스 운영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실제 코딩한 걸 구현하기도 하면서 발표 자료로 발표하면서 관람객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때도 많은 분들이 직접 수업을 보러 오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진용과학실 대표 수업은 아닌데 과학교과를 좀 인문학과 융합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만들어진 어떤 프로젝트이고요. 5학년 과학의 날씨와 우리 생활 단원을 통해서 시를 만들고 그것을 시화전을 개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이 시화에 사용되는 그림도 인공지능으로 그리고 배경음악도 인공지능으로 만들고 낭송도 인공지능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기반으로 인공지능으로 뭔가를 생성하거나 만들어내는 작업은 오히려 이 아이들은 훨씬 더 쉽고 재미있고 몰입해서 잘하는 편입니다. 어찌 보면 이 수업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시를 창작하는 부분이었고, 과학적 원리와 탐구가 들어가도록 하면서도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시를 창작하는 작업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려워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미지 프리즘 카드를 쭉 펼쳐놓고 떠오르는 생각, 느낌을 보고 이제 사진을 들고 오고 그 사진을 단어로도 바꿔보고 문장으로도 바꿔보고 그 문장을 다시 비유적인 표현도 사용해 보면서 계속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발전시킨 아이디어를 통해서 시를 완성을 하고 완성된 시에 어울리도록 이미지도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성된 이미지와 시에 어울리는 배경음악도 같이 만들었고요. 이미지를 만들거나 배경음악을 만드는데 전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이 사용되기 때문에 자신의 시의 분위기나 느낌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학습지를 통해서 미리 프롬프트를 구조화시킨 다음에 진행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목소리도 낭송할 수 있는 목소리, 감정이나 톤을 조절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해서 목소리도 같이 넣어봤고요. 최종적으로 시화전이 개최되었을 때 QR코드를 찍으면 미술관에서 작품 해설을 해주는 것처럼 배경음악과 낭송되는 오디오가 작동될 수 있도록 QR코드를 구성을 했고, 여기에 QR코드 옆에 작품 제목, 작가 이름, 작품 설명을 달아서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2학기 때 학부모 공개 수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준비물은 핸드폰과 이어폰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돌아다니면서 친구의 시를 감상을 하고 눈으로는 시화와 시를 보면서 귀로는 음악과 낭송되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감상을 하고 실시간으로 그 친구들에게 바로 피드백을 남기도록 했습니다. 이런 류의 수업 같은 경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작가이자 또 독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작가와의 대화 시간을 같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프로젝트 수업을 하다 보면 2학기 말에 되면 오히려 프로젝트 주제를 아이들이 제안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계획된 수업은 아니었는데 아이들이 꼭 이 주제로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다라고 제안을 해서 제가 최대한 많이 지원을 하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화성 거주지 만드는 프로젝트였고 여기에 수송수단까지 같이 결합을 해서 화성 지구를 품다라는 제목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화성 거주지를 부서별로 기획을 하는 모습인데 부서별로 교육 공간, 연구 공간, 농업 공간, 주거 공간 이런 식으로 컨셉을 정해서 같이 만들어 갔습니다. 마인드맵도 만들고요. 계속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최종 구상된 것을 다시 팅커캐드 3D 모델링으로 이렇게 시각화를 했고요. 모델링 된 것을 다시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것도 패들렛에 영상으로 담아 놓았으니까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3D 프린팅도 같이 진행이 됐는데 요즘은 3D 프린터가 고속 3D 프린터가 나와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게 예전 같았으면 거의 24시간 이상 걸렸을 작업인데 거의 3, 4시간 만에 출력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나 흰색으로 출력을 했고 완성된 것들을 채색을 통해서 이렇게 꾸미고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저희 반 아이들은 패들렛에 스프레드시트 링크를 통해서 저희 학습 준비물 받듯이 필요한 재료 이름, 단가, 수량, 참고 사이트 이런 것까지 다 적어냅니다. 미리 다 적어내고 제가 저한테 점검을 받으면 제가 그 재료들을 왕창 다 구입을 해서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상상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여러 인프라나 물적 자원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둘씩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이렇게 각 팀마다 육각형 모양의 캔버스에 작업을 했고 각 공간에 어울리는 운송수단과 그 운송수단이 움직임을 코딩을 통해 구현을 했습니다. 최종 발표를 위해서 발표 자료도 같이 캔바를 통해서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움직임을 구현하기 위해서 코딩을 하고 글루건이나 기타 여러 재료를 활용해서 최종 작품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육각형 그리고 제일 육각형 뒤편에 보시면 저 정삼각형 모양이 있습니다. 저 정삼각형 모양은 이 공간의 관리동이고 이 정삼각형이 다시 6개가 모이면 육각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완성이 되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각 팀마다 컨셉에 맞는 거주지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전체 팀 6개의 팀이 함께 모이면 전체 모듈형의 큰 화성 도시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모인 정삼각형 6개가 또 다른 정육각형이 되면서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동 역할을 하면서 모듈형 화성 도시를 이렇게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아이들이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의 사진입니다. 역시나 부스별로 아이들이 발표를 하고 상호작용하고 질의응답 받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 발표 장면은 아까 그 패들렛에도 같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품인데 화성 지구를 품다 프로젝트 기념품 화성 모양의 굿즈를 이렇게 키링 형태로 같이 제작을 해서 기념품을 제공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올해 제가 4학년 학생들과 함께 했던 프로젝트고 먼저 1학기 때 어린 왕자를 온책 읽기 활동을 했습니다. 온책 읽기 활동을 하고 워크북도 풀고 독서 골든벨도 하면서 좀 깊이 있게 어린 왕자에 대해서 같이 토론도 해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넓혀갔고요. 그리고 4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과학 내용을 토대로 나만의 소행성을 규정짓고 그 소행성에 어린 왕자가 왔다 간 이야기를 동화책으로 만들어내는 프로젝트입니다. 전체 프로젝트 과정을 제가 조금 시각화를 해보았는데요. 영차시라고 표현된 것은 담임주간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디지털 소양을 기르는 장면이고 1, 2차시 국어부터 과학, 미술, 그리고 창책, 그리고 수업 후에 공유 활동까지 이렇게 구조화시켰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학습지를 통해서 1학기 때 배웠던 과학 단원, 화산과 지진, 식물의 생활, 다양한 생물과 생활, 이 단어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나의 소행성을 어떻게 규정 지을 것인가에 대한 컨셉을 먼저 정합니다. 화산 활동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지진이 어떤지, 어떤 식물이 사는지, 균류가 많은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상상을 통해서 나만의 소행성을 과학적으로 규정을 짓고 이 소행성에 어린 왕자가 왔다 가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보시는 것과 같이 동화책 제목, 동화책의 주제, 등장인물, 행성의 특징, 작가로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입력해야 될 프롬프트까지 최종적으로 구조화시킨 다음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동화책을 패들렛에 온라인으로만 공유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스토리보드를 통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구성을 하고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출력을 해서 손에 만져지는 진짜 책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팀별로 소행성에 대해서 같이 만들어 보고 구상해 나가는 이런 활동을 시작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을 통해서 아이들이 구조화된 프롬프트로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종 만들어진 이야기를 통해서 스토리보드를 통해서 책 제작을 위한 기획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스토리보드를 통해 구상된 것을 실제로 시각화하고 구조화하는 모습입니다. 캔바 매직 미디어 활용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텍스트를 배치를 해서 진짜 책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최종 완성된 책 같은 경우 제가 출력을 해서 아이들이 직접 자르고 붙여서 책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표지를 제가 직접 코팅까지 해주었습니다. 코팅 작업만 제가 조금 같이 도와줬고요. 코팅 작업까지 완성된 책을 같이 출판회를 통해서 공유했습니다. 과자 파티도 열면서 거의 만화방, 책방에 온 것 같이 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른 친구들 작품을 이렇게 전자책 형태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진짜 책으로도 보기도 하면서 실시간으로 그 아이들에게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작가와의 대화 시간도 가졌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학교의 도서관 모습을 360도 카메라로 찍은 뒤 아이들의 동화책 표지를 이렇게 메타버스 공간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그 아이의 동화책을 전자책 형태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2학기 말에도 아이들과 프로젝트를 다시 진행하고 있고 아이들이 동화책 만드는 활동이 너무 재미있고 좋았다고 해서 또 다시 책을 만들어 보자 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4학년 2학기 교육과정에 보면 과학교과도 그렇고 도덕교과도 그렇고 사회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오염 관련된 주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환경오염과 관련된 주제를 맡아서 에코데몬 헌터스라는 책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더 다르게 실제로 자작 출판을 해서 ISBN까지 획득하는 게 목표입니다. 참고로 지금 이 모습은 뭐냐면 아이들이 바이브 코딩으로 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임을 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령 미세 플라스틱이 주제인 친구는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간 게임을 구조화해서 바이브 코딩으로 명령어를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고 계속 디버깅을 통해서 수정 보완을 통해서 완성된 게임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시각화된 게임을 실행해보고 다시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최종 게임을 만들어 가고 있고 이 게임은 QR코드 형태로 나중에 에코데모너더스 책에 실을 예정입니다. 너무 뻔한 말이지만 백문이 불여일견 백견이 불여일행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고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해보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엄청 특별한 건 아니지만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요즘 최근 트렌드나 에듀테크들 중에서 나의 수업에 적용을 해보면 참 좋겠다 싶은 것들을 내 수업에 녹여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명문초등학교 김종훈 내부 메일 또는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쓰로인 훈쌤 또는 아까 그 패들렛 아무말 대잔치에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명문초등학교 진흥영과학실 구축 및 교육 사례 그리고 최신 진흥영과학실 동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화책 만들기 프로젝트를 한 우리 반 학생들의 인터뷰 장면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문초 4학년 8반 한예서입니다. 제가 만든 동화책은 우주끝 별 도마뱀의 별입니다. 소행성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제가 만든 행성은 별 도마뱀의 별입니다. 이곳엔 무지 더워서 식물의 줄기가 굵고 잎이 작습니다. 또 화산 단원에서 배운 내용으로 큰 화산도 많이 넣었습니다. 동화 속 이야기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어린 왕자는 자신의 로켓을 타고 별 도마뱀의 별에 착륙합니다. 그곳에서는 별 도마뱀의 별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별 도마뱀과 함께 어린 왕자는 핵함과 집신벌레를 찾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요? 별 도마뱀과 어린 왕자가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우정을 메꾼 것처럼 우리 반 친구들도 짧은
힘든 시간에도 친구들과 같이 싸우지 않고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점은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점은 하나 붙일 때마다 살짝 쾌감이나 뿌듯함이 있었고, 처음에는 캔바로 이미지를 생성할 때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잘 안 나왔었는데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이미지가 나와서 신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명문초등학교 4학년 8반 윤하은입니다. 제가 만든 책은 어린 왕자와 사라진 장미입니다. 자신이 만든 소행성에 대해서 소개해 주십시오. 저의 소행성 이름은 결실별이고, 결실별에는 따뜻한 햇빛과 촉촉한 물이 있어 식물의 한 사리가 온전히 다 이루어질 수 있어서 결실별입니다. 동화 속 이야기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동화 속 이야기는 어린 왕자가 장미에게 물을 주러 가는데 장미가 없어진 것을 깨닫고 철새 무리들을 타고 어린 왕자가 장미를 찾아 모험을 떠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소중한 것이 없어져도 노력하려 찾으면 다시 돌아온다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일까요? 식물의 한 사리는 따뜻한 햇빛과 충분한 보살핌, 촉촉한 물이 있으면 식물의 한 사리가 온전히 다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8반 박세원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어나는 빛입니다. 자신이 만든 소행성에 대해서 소개해 주십시오. 제 행성 이름은 루미나이스입니다. 루미나이스는 생물과 우리 생활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땅속 깊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생물체가 활동하는 것을 적용했습니다. 동화 속 이야기에 대해서 소개해 주십시오. 허의 왕자 반짝이, 반딧불이, 밤눈이와 함께 자신만의 빛을 찾아 모험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보여야 잘 보인다는 점입니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일까요?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보니 더 재미있고 이야기를 만드는데 더 흥미가 솟아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문초등학교 4학년 8반 조유람입니다. 제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책의 제목은 어린 왕자의 도롱뇽 구출 대작전입니다. 자신이 만든 소행성에 대해서 소개해 주십시오. 제 소행성은 흰눈별 행성입니다. 흰눈별 행성은 흰눈으로 뒤덮여 있어서 흰눈별 행성이라고 지었습니다. 동화 속 이야기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제 동화책은 어린 왕자가 오랜만에 흰눈별 행성에 놀러 왔는데 친구들이 직업을 얻어 신기한 표정으로 친구들한테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친구의 직업을 알고 난 뒤 도롱뇽 용룡이가 와서 신비한 보라색 하산을 보고 빠져 흑화해 친구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와 흰눈별 행성 친구들이 용룡이를 구하려고 물약을 찾아 구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저는 친구들과 함께하면 모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점은 처음에는 AI를 쓰는 게 힘들었지만 친구의 도움을 얻어 여러 AI 생성을 해서 재밌고 신기했습니다. 다음에도 또 하고 싶다는 느낌이 들고 이 프로젝트를 하게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8반 김나윤입니다. 제가 만든 책은 어린 왕자의 삐딱한 화분 행성입니다. 자신이 만든 소행성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제가 만든 소행성은 화분 행성입니다. 거기에는 식물, 화산, 세균 등의 다양한 과학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동화책 이야기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어린 왕자가 8번째 행성의 화분 행성에 갔습니다. 거기서 할머니께 그 식물이 안 썩는 법을 알려주고 역사와 식물을 배우고 장미에게 친구를 만들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여기서는 가장 척박한 땅에서도 생명은 기어이 길을 찾고 가장 작은 존재가 큰 희망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프로젝트를 하면서 과학적인 요소, 상상력 만드는 과정이 정말 재밌었습니다.